아까 그 부동산 대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규제 대출을 해놓고 대출 규제를 해놓고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즉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도 저희가 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수도권에 집중돼서 그 과도한 빚을 통해서 주택 사는 부분을 막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집을 사시는 분들은 규제 대상에서 좀 빠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수요자이면 갭 투자가 아니면은 주택을 사는데. 근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예. 수요는 쉽게 줄지 않을 것입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그 수요가 변해서 풍선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분양 실패 위험이 커지면 결국은 공급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공급 위축에 따라서 집값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결국은 지금 재건축의 경우에 여러 대출을 통해서 조합원 90% 이상이 직접 이주비를 자체 조달했는데요.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 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건설사가 조합원 이주비를 책임지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 단지가 약 2천 가구라면 시공사가 2조 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재건축에 따른 공급도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또 그것이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대출까지 계속 추가로 규제를 하면 생애 최초,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대상의 이런 여러 대출들이 결국 같이 묶여버리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세워나갈 것입니까? 근데 갑자기 대출 규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 세심한 정책적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걸 시행하고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데요. 예, 정책을 만들 때 그런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량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정책을 일단 설계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즉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집값 상승 기대를 일단 꺾어야 되고요. 공급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추가적인 어떤 보강 대책을 내야 되는데 지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빚내서 현금을 풀겠다고 하는데 집값 상승의 기대를 어떻게 꺾으시겠습니까? 대출은 규제하고 현금은 풀고 빚내서 풀고, 그런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 이제 이 예산은 이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돈을 썼지 그 투기적 요소로의 자금이 흘러가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런 금융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의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걸 보면 이 정책이 그렇게 잘된 정책은 아닌 것 같고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의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처의 정책이죠. 대통령실의 정책을 직접 내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 대통령실의 정책이 아니다? 이것으로 지금 혼란에 빠진 국민들이 그 대변인의 답변을 들으면 도대체 이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계속 시중에는 돈을 풀겠다고 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꺾겠다. 저는 그 두 가지 모순된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